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데니스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서 선생님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요. 여러분은 1년 동안 선생님과 또 함께 더 해야 된다는 사실, 어떤 친구들은 와 하고 환호성을 지르겠지만, 어떤 친구들은 아, 또 데니쌤이야? 이럴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이세요. Take it or leave it 이런 영어 표현이 있어요.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뭐 떠나긴 어딜 떠나요? 여러분은 제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저를 떠날 수 없어요. 1년간 여러분과 함께 이제 또 온라인 수업상에서 또 오프라인 수업상에서 계속 만나 뵙게 될 겁니다. 이번 2학년은 새로운 영어 선생님 두 분 더 계세요. 작년에 공부했던 조원 선생님과 박다운 선생님은 이제 만나 뵐 수가 없습니다. 3학년 때는 모르겠지만 2학년 때는 또 이성군 선생님과 그리고 새로 오신 선생님 한 분 이렇게 같이 세 명이서 여러분을 함께 지도할 계획이에요. 온라인 수업상에서는 선생님이 주로 담당을 하게 될 거고요. 또 새로 오신 선생님도 조만간 온라인 수업에서 만나 뵐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시간상 이제 바로 일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제목은 Healthy Living and Happy Life라는 제목이고요. 그 제목 안에 있는 소 제목으로 Help, 도와주세요. I'm stressed out. 저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요. 라는 표현이 나와 있네요. 일단 일과 제목 자체가 Healthy Living, 건강한 삶과 그리고 또 Happy Life, 행복한 삶에 관한 거잖아요. 사실 우리 매 시간마다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떤 친구들은 아, 내가 이거 써먹을 것도 아닌데 영어 공부 왜 해야 되는 거야? 이런 회의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절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행복한 삶을, 건강한 삶을 누릴 수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차피 해야 하는 거라면 조금 더, 아, 내가 이 표현을 배움으로 인해서 내가 요 한 가지 개념을 더 공부함으로 인해서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정말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을 거야 라는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공부한다면 충분히 행복한 삶으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물론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가장 괴롭히고 있는 스트레스 뭐 어떤 게 있어요? 계약해야 한다는 사실.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수업만 할 수는 없고 온라인 수업을 병행해야 한다는 사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짜증나게 만들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고1 때는 아직까지 입시가 먼 일처럼 느껴졌는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순간부터 해서 여러분 입시라는 게 당장 여러분 눈앞에 있는 문제가 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 스트레스가, 일상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번 질문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그리고 스트레스라는 것이 무엇인지, 스트레스를 왜 우리가 받는 건지, 또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소외하는 건지, 이런 거에 관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늘 그렇게 하듯이 단어 점검 간단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본문 들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안 되면 그냥 바로 들어갈 거고요.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과 함께 또 스터디 포인트 공부하고 들어가는 방식일 겁니다. 크게 달라지는 방식은 없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미리 한 가지 예고할 거는 지금 새로 바뀐 온라인 그 클래스의 플랫폼 상에서는 화상 수업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반별 수업 시간표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을 때 그 시간에 맞춰서 듣는 걸 가정하고 선생님이 온클라이브를 바로 걸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 말은 여러분이 그냥 듣고 있다가 선생님이 온클라이브를 바로 걸면 표시가 되거든요. 그럼 바로 들어와서 이제 화상으로 실시간으로 수업하는 걸 선생님한테 점검받기도 하고 선생님이 실시간으로 질문하기도 하고 그럼 여러분이 답을 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미리 공지해서 이번 시간은 화상 수업입니다라고 공지를 띄워주면 여러분은 그 시간에 맞춰서 미리 들어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수업을 실시간으로 들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건 미리 예고해 드리는 겁니다. 일단 1주차와 2주차는 녹화 방식 수업으로 진행할 거고요. 3주차부터는 서서히 화상 수업도 같이 병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그냥 밤에 낮에는 실컷 자다가 밤에 일어나서 수업 듣고 이런 불상사를 좀 막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주어진 시간, 여러분 반 시간표에 맞는 영어 시간에 수업을 잘 들을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잔소리 그만.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페이지는 17페이지입니다. 자, 첫 번째 단어부터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생긴 거 딱 보니까 이 녀석 왠지 동사처럼 생겼습니다. 여러분, 지난 1학년 때부터 우리 동사 설명, 그러니까 단어 설명은 대부분 파란 색깔로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계속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 chase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타 동사고요. 무언가를 뒤쫓다. 뭔가를 뒤쫓다 혹은 뭔가를 추구하다라는 의미로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무언가를 추구하다. 근데 이게 동사로만 쓰이는 건 아니거든요. 명사로 쓰여서 형태 하나도 안 바뀌고 그대로 명사 자리에만 쓰이게 되면 이게 뭔가 추적, 범인을 추적한다거나 혹은 뭔가를 추격한다거나 뭐 그런 식의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는 거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로 그 다음 단어 넘어가겠습니다. sweat이란 단어예요. 따라해보자. sweat. One more time. sweat. 이거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 단어 그 sweet하고 유사하게 생겼어요. 이 정도 헷갈릴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sweet는 달콤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sweat이라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는 명사로 많이 쓰입니다. 예, 땀이란 뜻이죠. 여름에. 선생님 정말 싫어하는 건데 땀이라는 겁니다. 뭐 운동하면서 흘리는 땀은 굉장히 좋은데 더워서 흘리는 땀은 그렇게 썩 유쾌하지가 못하죠. 특히 우리나라 이거 습기 찬 더위에서의 땀이요. 그런데 이게 동사 자리에 쓰이면 동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땀 흘리다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해요. 땀을 땀이 아니고 탐이 될 뻔했네. 땀을 흘리다 의미로 쓰기도 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고급스러운 어휘까지 같이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 유사어, 동의어, 반의어 이런 것들은 다 파란색, 초록 색깔로 정리를 할 거예요. 네, 땀이라는 단어 중에 perspirat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렇게 좀 굵어서 잘 표시가 안 되겠네요. perspiration 이게 땀이고요. 그래서 땀을 흘리다라는 단어 역시도 동사로 쓰여서 perspire라는 단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perspire. 많이 쓰진 않지만 perspire라는 단어도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능 지문 속에서 등장한 적이 있었거든요. The next one, 바로 그 다음 단어 넘어가 보겠습니다. suffer. 이건 우리 사실 중학교 때 배운 단어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suffer. 그렇죠. 원래 우리 suffer라고 하면 고통 같은 것들을 받다. 뭐 어떤 힘든 시기를 겪다 이런 식의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같이 쓰이는 전치사 from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부터 고통받다, 무엇으로부터 고통을 겪다, 시련을 겪다 이런 식의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시달리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And the next one, 그 다음 단어입니다. manage라는 단어예요. 전참시에 보시면 매니저라는 분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분들을 매니저라고 부르는데요. 어떤 연예인의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죠. manage라는 표현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타동사로 쓰여서 관리하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에서는 매니저라고 하게 되면 직책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입니다. 관리직에 계신 분들요. 그래서 이 매니저라고 하게 되면 잠시만요. 이거 획을 조금 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초록 색깔 획을 얇게 해야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겠죠. 이걸 1포인트로 줄이겠습니다. 네. 매니저라고 하게 되면 관리직에 계시는 부장님쯤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우리는 보통 매니저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managa란 동사 뒤에 혹시 여러분 중학교 때를 배웠을 수도 있고 작년에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할 때 manage to 부정사라고 하게 되면 이건 조금 다른 의미가 생겼죠. manage to 부정사 하게 되면 뭐 관리하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가까스로 뭐뭐하다. 그렇죠. 가까스로 뭐뭐하다. 나 오늘 학교 늦을 뻔했어. 근데 가까스로 버스 잡아 탔잖아. 이럴 때 I managed to take a bus. 그렇죠. 가까스로 뭐뭐하다 정도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까스로 뭐뭐하다. 좋습니다. In the next one. 바로 그 다음 단어 넘어갈게요. informative란 단어입니다. 단어 생긴 거 딱 보시면 일단 inform이라는 동사가 보이실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는 information, 정보라는 명사가 조금 더 익숙합니다. 자, inform이란 동사는 타동사고요. 정보를 누구에게 알리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알리다. 그럼 informative 이렇게 ative로 끝나는 것들은 대부분 형용사형 어미들이잖아요. 그래서 informative 하게 되면 이것은 정보를 주는 그만큼 유용한 아주 유익한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오케이. 선생님 수업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informative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항상 가지고 수업 영상을 녹화를 해요. The next one, 그 다음 단어 역시 형용사고요. mental이라는 의미의 형용사, mental이라는 단어입니다. mental 하게 되면 이 mental라는 게 사실 라틴어로 정신, 마음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mental 하게 되면 이것은 형용사로서 정신의, 마음의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정신의 반의어적 개념 뭐가 있죠? 네, 그렇죠. 이거 정신의 반의어적 개념은 신체적인이고 신체적인은 영어로 physical이라고 합니다. 신체적인 혹은 물리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죠. 신체적인 혹은 물리적인 physical이라고 해요. mental hospital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을까요? 말 그대로 정신병원, 마음이 좀 아파서 가는 병원 그런 걸 mental hospital이라고도 하고요. 정신과자를 가리키는 영어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만 mental doctor라고 그냥 쉽게 풀어 설명하기도 합니다. mental doctor 하게 되면 정신과 선생님, 정신과 의사를 가리키기도 하는 거예요. 물론 mental doctor라는 것의 정식 명칭이 사실은 수능에도 나오고 모의고사에도 나오기 때문에 기억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생긴 걸 일단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여러분 잘 읽으실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이런 단어 보면 어떻게 읽어야 되지? 일단 막막하긴 해요. 근데 일단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일단 PSY, 싸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P는 녹음입니다. 싸이. 그 다음에 액센트가 지금 여기 있어요. 이 음절에. 그럴 때는 우리 I 음가 그대로 다 내죠. psychi. 그 다음에
A는 액센트 안 받으면 어 발음 되잖아요. 천천히 가볼까요? psychiatrist. One more time, psychiatrist. 그렇죠. 정신과 의사를 쉽게 mental doctor라고도 하는데 이제 여러분이 적어도 성인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고 싶다면 psychiatrist라는 단어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And the next one, 바로 그 다음 단어요. 이제 여러분이 대학교에 가시게 되면 뭔가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전문적으로 전공하게 돼요. 그걸 영어로 사실은 specialize in이라고 합니다. 물론 비슷한 표현으로 당연히 major in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major라는 게 여러분의 주 전공을 가리키는 명사이기도 하고 동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specialize in, major in, 뭐뭐 하게 되면 무엇을 전공하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 I will보다는 I am going to specialize in economics. 나는 경제학을 전공할 거야. 이런 식의 표현이 되는 걸 겁니다. 근데 방금 선생님이 will 대신에 왜 굳이 be going to를 쓰는 걸까요? 혹시 차이점 아세요? will은 약간 즉흥적인 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전공을 결정할 때 즉흥적으로 결정하진 않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결정하는 거고 어느 정도 계획을 밝히는 거기 때문에 계획성을 가지고서 이미 계획한 걸 이야기할 때는 be going to를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건 상식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우리 본문 중에 선생님이 아까 전에 노란 색깔로 표시해 준 게 보였을 겁니다. 이거는 옆에 따로 설명은 안 돼 있었지만 사실 중요한 단어라서 선생님이 별도로 설명할 것들은 이렇게 노란 색깔로 표시를 둔 거예요. 자, highly란 표현부터 볼 겁니다. 따라해보자. highly. 오케이. 생긴 거 보니까 왠지 형용사 high의 부사 형태일 거라는 느낌이 오죠. 근데 여러분 그런 편견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일단 highly는 부사가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높이와는 관계가 없어요. 물론 높이에서 유래된 표현인 건 맞지만 이 highly란 표현은 그냥 매우 정도의 뜻입니다. 매우, very, 뭐 pretty 정도의 의미를 가진 부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럼 높게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 거죠? 그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high라는 단어는요. 형용사로 쓰여서 높은 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이게 동시에 형태를 바꾸지 아니하고 바로 부사로 쓰이기도 해서 이게 바로 높게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 겁니다. 즉 높은 혹은 높게는 전부 영어에서 high가 담당해요. highly는 높은의 의미는 더 이상 가지지 않고요. 무조건 매우란 뜻입니다. 예를 들어 it is highly warm. 뭐 이건 약간 어색한 표현이긴 한데 it is highly cold. 봄이 왔는데도 날씨가 매우 추워요. 높게 추운 게 아니잖아요. 매우 추운 거잖아요. 그럴 때 쓰는 표현이라고 봐두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 본문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있는 단어고요. issue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issue. One more time. issue. 오케이. 자, issue라는 단어는 일단 명사로 쓰였을 때는 신문이나 잡지에 보면 참 많이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현안, 중요한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issue라고 합니다. 이슈화되다 이런 표현 외래어로도 쓰잖아요. 근데 문제라는 의미 말고도 우리가 보통 책을 출판할 때, 뭐 1판, 2판, 3판, 4판 이렇게 여러 번 찍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1권, 뭐 1판 이런 것들을 우리는 issue라고도 해요. 굳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자면 판 정도가 돼요. first issue, 최초의 첫 판이고요. 그다음에 인기가 너무 많아서 첫 번째 찍어낸 판으로도 커버가 안 돼요. 그럼 두 번째 판을 찍어내야 되겠죠? second issue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동사로 쓰였을 때 의미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사로 쓰였을 때는 이거는 잡지나 신문 같은 것들을 발행하다, 정기 간행물 같은 것들을 발행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명사 동사로 잘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외우기 힘드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잡지 같은 걸 발행할 때 이제 발행해서 손님들에게 어떻게 하죠? 여기 이슈 이러면서 주죠. 당황하셨나요? 네. 혹은 여러분 눈앞에 문제가 이슈 이러죠. 문제가 이슈. 오케이? 그렇게 기억하시면 아마 외우기 쉽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 볼 건데요. 1학년 때 안 보던 색깔이 보이죠. 주황 색깔 형광펜이 보일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스터디 포인트예요. 1학년 때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스터디 포인트를 먼저 설명하고 바로 본문 들어갔는데 정작 내가 공부한 스터디 포인트가 본문에 어디에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몇몇 있었어요. 그래서 미리 짚어드릴 겁니다. 우리 1차 시에서 공부해야 될 스터디 포인트는 두 개 정도 공부할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스터디 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do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do란 동사는 무엇을 하다라는 타동사이거나 효과가 있다라는 의미의 자동사이거나 아무튼 뭐 타동사 할 때는 뒤에 반드시 목적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혼자 쓰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럼 이 혼자 쓰여 있는 do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 이 do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를 스터디 포인트에서 공부할 겁니다. 여러분 혹시 대답할 수 있었으면 대단한 거예요. 힌트 드릴까요, 미리? 여러분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하는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표현,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표현을 우리는 우리나라 영어에서 뭐라고 불러요? 대명사라고 부르죠. 그럼 앞에 쓰인 동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영어는 반복을 싫어하니까 대신 쓰는 동사가 뭘까요? 네, 그게 바로 대동사라는 개념이고요. 여기에서 사용된 바로 do가 대동사 개념으로 쓰여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우리 이거 한번 볼 거예요. 두 번째 스터디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on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스터디 포인트 아마 4차시, 5차시쯤 가서 전치사 수업 선생님이랑 한번 해볼 건데요. 그때 on이란 전치사 공부할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on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어떤 물체에 접촉한 상태로 위에 정도의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꼭 그런 의미로만 쓰이는 건 아니거든요. 무엇에 관하여라는 의미로 쓰이는 on도 정말 많이 쓰이는 예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어에서 무엇에 관하여라는 의미로 쓰이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어떤 게 있는지 스터디 포인트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스터디 포인트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볼게요. 자, 여러분 자료는 선생님이 여러분 등교하는 내일 학교에서 나눠드릴 예정이에요. 근데 혹시나 미리 좀 다운받아서 사용하고 싶다는 친구들은 일단 공지사항 아니면 선생님이 그 강의 업로드를 해보다가 별도의 강의를 올려줄 수도 있습니다. 보시고 그러면 다운받아서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대동사 개념부터 점검해 볼게요. 아까 선생님 설명한 것처럼 대동사라는 건 앞에서 이미 언급된 동사나 근데 동사만 받는 건 아니에요. 동사에 딸려있는 식구들까지 모조리 뭉뚱그려서 표현하는 걸 우리는 동사구라고 하죠. 그런 것들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대신하여 쓰이는 동사, 이게 바로 대동사. 대신하여 쓰이는 동사니까 이른바 대동사라 부르는 거구나라고 개념 잡아주시면 돼요. 근데 대신해서 쓰는 동사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뭐 그냥 다 갖다 붙이는 건 아니겠죠. 일반적으로 일반 동사들이요. 뭐 play라든지 아니면 뭐 study라든지 이런 일반 동사들은 혹은 일반 동사에 딸려 있는 일반 식구들까지 포함하는 일반 동사구는 일반 동사를 그대로 받으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대신 누구로 받냐면 일반적으로 do라는 동사로 대신 받아요. 혹은 주어가 3인칭 단수이고 현재였다면 does로 받을 거고요. 혹은 과거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did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른바 do, does, did. 선생님은 그냥 재미삼아 두더지 동사들이라고 부릅니다. do, does, did 동사들이 앞에 나온 일반 동사나 일반 동사 구를 대신해서 쓰는 대동사들이구나라고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항상 아시다시피 조동사나 비동사들은 힘이 세거든요. 다시 자기들이 힘이 센데 다른 녀석들이 자기를 대신해 주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동사나 비동사는 자기 자신이 그냥 대신합니다. 그래서 비동사나 비동사구를 대신하는 경우는 그냥 비동사 그대로 써요. 그러니까 뭐 are라든지 아니면 is라든지 뭐 주어가 과거였다면 저 문장 전체가 과거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was나 were 이런 것들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비동사가 대신 받는다는 거고요. 조동사는 결국 조동사로 대신한다라는 겁니다. 즉 앞에 나온 동사가 can 동사였으면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can을 쓰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예문 한번 볼게요. 아까 우리 교과서에서 봤던 예문 옮겨둔 거예요. Many teens, 많은 10대들은 suffer from. 이거 아까 우리 배운 단어네. 무엇으로부터 고통받다, 시달리다 이런 표현이었죠. A high level of stress.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로부터 시달려요. often, 종종, without even knowing that. 이것도 나중에 하겠지만 우리 without ing란 표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뭐뭐 하지 않고서라는 일 가진 표현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without ing에서 뭐뭐 하지 않고서 즉 even 심지어 모른 채로 이 말이에요. 뭘 모른다는 거죠? that they 그들이 그러하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로 자, 뭐 하는데요? 중요한 건 do를 써야 할지 are를 써야 할지 묻고 있는 문제라면 조금 이따 그러면 패턴을 써보겠지만 당연히 대동사를 묻는 문제일 겁니다. 그런데 일단 비동사를 쓸 수 있으려면 앞에 어딘가에 비동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지금 앞에서 쓰인 동사는 어떤 동사예요? 그렇죠. 지금 앞에 쓰인 동사는 suffer라는 일반 동사였다고요. 일반 동사를 대신 받는 녀석은 누구라고요? 그렇죠. 정답은 그래서 do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정답은 do가 됩니다. 그럼 do가 대신 받는 건 결국 이 표현이었겠죠. 파란 색깔로 좀 밑줄을 그어볼게요. suffer from a high level of stress. 그렇죠. 높은 수준의 높은 스트레스로부터 시달리는 거. 그런 사실을 모른 채로 종종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사실 이 자리에 말이죠. They do 자리 대신에 suffer from a high level of stress 하게 되면 이 문장 전체에 suffer from a high level of stress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등장하잖아요. 영어는 이런 반복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표현은 공통된 부분이니까 그냥 줄여 쓰는 겁니다. do라고요. 일반 동사니까 do라고 줄여 쓴 겁니다. 개념 이해되시죠? 좋아요. 그럼 실제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냐면
딱 문법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거 대동사 묻는 문제 아니야? 라고 우리가 캐치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비교 접속사, 즉 예를 들면 as나 then 같은 것들 뒤에 주어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do를 쓸래, are를 쓸래라고 묻고 있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이거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as나 then은 등위 접속사잖아요. 앞에 나온 내용과 뒤에 나온 내용이 문법적으로 동일해야 됩니다. 이른바 병렬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여기에 사용된 이런 동사들은 앞에 나온 동사를 대신받는 동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문법적으로 동등한 구조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앞에 쓰인 동사가 일반 동사 부류였다면 정답은 do가 돼야 되고요. 앞에 쓰인 동사가 비동사 부류였다면 정답은 당연히 비동사가 돼야 되는 걸 겁니다. 대동사 묻는 문제라는 거 여러분이 캐치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네 개의 문제 한번 빠르게 한번 해결해 볼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첫 번째 수업 듣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잠깐 영상을 멈추고 문제 해결한 다음에 풀이 들으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선생님 일방적으로 풀이해주는 거 듣고 있는 건 별 도움 안 돼요. 오케이. 푸셨죠? 좋아요. 지금부터 풀이 들어갑니다. I speak English better. 나는 영어를 더 잘 말해요. than, 등위 접속사 than 다음에 주어가 보이고요. 그 뒤에 is라는 비동사를 쓸지 아니면 does라는 일반 동사 대신 받는 대동사를 쓸지 결국 대동사 묻는 문제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비동사를 쓰려면 앞에 비동사 개념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앞에 쓰여 있는 동사는 speak라는 일반 동사거든요. 그럼 정답 나왔죠. does가 되겠죠. speak를 대신 받고 있는 거예요. 그가 영어를 말하는 것보다, 즉 여기서 does가 대신 받는 건 선생님이 지금 파란색 걸로 밑줄 긋는 이거겠죠. He speaks English. 그가 영어를 말하는 것보다 내가 영어를 말하는 게 the better, 더 낫다라는 이야기죠. 되셨나요? 좋습니다. 두 번째 예문 갑니다. These experts, 이러한 전문가들은, 우리 expert라고 하면 전문가를 얘기해요. 이런 전문가들은 are still with us,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as a result, 그 결과로 전문가들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는 결과로 so, the phrase. 이거 조금 이따가 밑에 conversation skill에서 하겠지만 앞에 나온 문장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쓰는 관용적인 표현 중에 하나예요. so, 동사, 주어. 주어가 또한 동사입니다. 정도이라고 보시면 되는 구문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확실한 건 잠깐만요. is냐 does냐 묻고 있는 걸로 봐서 이것은 대동사 개념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앞에 쓰인 동사 개념이 뭔지를 보자고요. 아, 비동사죠. 비동사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서도 쓰여야 되는 동사는 그렇죠. 비동사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여기서는 관용적으로 도치가 이루어져 있다는 거 눈여겨 한번 봐두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좀 이따 할 거예요. 음, 전문가들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 있고, 그리고 그 결과로 문구, 어떤 그 전문가가 말한 여러 가지 원칙을 표현해주고 있는 문구들이죠. 그런 문구 역시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라는 말을 나타내주고자 한 거였어요. 즉, 여기서 지금 is는 앞에 나와 있는 are still with us 라는 표현을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쓴 거라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굳이 선생님 생각된 표현이 도대체 뭐예요? 라고 하신다면 is 다음에 still with us.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다. 라는 표현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비동사 be is가 대신 받은 거라 보시면 되죠. 선생님 근데 앞에 are still with us를 대신 받는 거라고 하면서 여기는 왜 are가 아니고 is를 쓰는 겁니까? 라고 하신다면 지금 주어진 so is the phrase라는 문장 속에서의 주어는 누구예요? the phrase. phrases란 복수 안 쓰고 the phrase, 문구 하나라고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동사는 is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좋아요. 세 번째는 갑니다. Looking back, 뒤돌아보니 I learned more. 나는 더 많이 배웠어요. From my failures. 저의 실패로부터요. 자, 등위 접수사의 and가 then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I 다음에 was를 써야지 did를 써야지 묻고 있는 거예요. 병렬 구조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앞에 쓰인 동사를 보니까 learned라는 일반 동사밖에 없습니다. 그럼 정답은 당연히 일반 동사를 대신 받는 대동사 did가 돼야 되겠죠. 여기서 did가 받고 있는 건 learned가 되겠죠. 내가 나의 성공으로부터 배운 것보다 실패로부터 배운 것이 more, 더 많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그런가요? 성공의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게 많아요?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게 많아요? 사실 둘 다 배우는 것 같아요. 성공의 경험으로부터도 배우기도 하고 실패를 통해서 반면교사 삼아 더 나은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실패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발전한 경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둘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 예문입니다. We do not hear with our eyes. 우리는 우리의 눈을 통해서 듣지는 못해요. 당연하죠. 귀를 통해 듣지 눈을 가지고서 듣진 않잖아요. But 하지만 sometimes 때때로 it almost seems 그것이 거의 그렇게 보일 때가 있답니다. as if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것도 나중에 우리 스터디 포인트에서 다룰 예정이에요. We are인지 we do인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뭐 굳이 비교 접수사가 없다 할지라도 이런 것도 여러분이 보는 순간 이거 대동사 개념이구나. 대동사 묻는 거구나 라는 거 눈치챌 수 있어야 돼요. 마치 뭐인 것처럼 의미상으로 보자면 마치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듣는 것처럼 이 말이겠죠. 그럼 앞에 있는 동사 쭉 따라가 볼게요. be 동사 보이나요? 아니요. 오히려 do hear, 뭐 이런 hear, 일반 동사가 보입니다. 그럼 일반 동사를 대신 받고 있는 거니까 정답은 당연히 do가 돼야 되겠죠. 그럼 굳이 무엇을 줄인 거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 부분이요. 파란색 걸로 밑줄 읽어볼게요. Hear with our eyes. 마치 우리가 우리의 눈을 통해서 듣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실제 그 모의고사에 나왔던 예문인데요. 되게 재밌게 읽었던 지문입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런 대동사 개념을 활용해서 실제 영어 회화에서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표현들이 또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I'm a high school student. 여러분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A가 딱 나는 고등학교 학생이야 라고 외쳤어요. 그랬을 때 나도 고등학교 학생인데 B도 외칩니다. 나도 고등학교 학생인데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죠? 그렇죠. I'm a high school student 다음에 to만 써주시면 돼요. 사실 영어에서는 이런 문장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뭐 흔치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어는 반복을 싫어하니까요. 물론 말할 수도 있어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데 보통은 줄여 쓰거든요. 두 단어로 줄여볼까요? 지금 선생님이 바로 그 다음에 있는 거. 두 단어. 나도 그런데 많이 쓰는 표현. Me too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이거 세 단어로 한번 줄여볼까요? 세 단어로. 나도 그런데. 나도 고등학교 학생인데. 그럴 때 쓰는 표현이 아까 전에 우리 위에서 잠깐 보았던 바로 그 표현 활용하시면 돼요. 위에 나왔던 이 표현 다시 한번 주황색 깔로 표시를 좀 해볼까요? So is the praise. 바로 그 부분이요. so라는 표현을 먼저 써주시고요. 그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부사구를 먼저 써줄 거예요. 잠깐만요. So. 그 다음에 동사는 지금 be 동사니까 be 동사를 그대로 대동사 개념 써줘야 되니까 be 동사를 그대로 쓸 겁니다. am. 주어는 누구죠? I. 이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so I am이 아니고 so am I 이렇게 관용적으로 도치가 이루어진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따라해 봅시다. So am I. One more time. So am I. 오케이. 예를 들어 I'm Korean. 외국 여행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I'm Korean. 저 한국인입니다라고 했을 때 so am I. 저도 한국인인데요. 바로 얘기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죠. 근데 만약에 be 동사가 아니고 일반 동사였다면요. So do I 라고 하시면 될 거예요. 그녀 또한 그런데 라고 할 때는 주어가 she, 3인칭 단수로 바뀌니까 so do she가 아니고 so does she 이런 식으로 바뀌어지면 될 겁니다. 감이 오세요? 두 번째 한번 가볼게요. I speak English very well. 나 영어 너무 잘해요. 그러자 B도 I speak English very well. 역시 잘 쓰진 않지만 do 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두 단어로 줄이면 역시 me too라고 하시면 될 거고요. 세 단어로 줄였을 때 긍정에 대한 긍정의 동의문이므로 역시 so라고 쓰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be 동사가 아니고 speak라는 일반 동사였죠. 일반 동사를 대신 받는 대동사 개념 do가 되는 거고요. 주어는 I니까 so do I라고 하시면 돼요. so I do가 아니에요. 역시 도치 이루어진 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so do I. One more time. so do I.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거 보고 또 나는 소두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so do I. 오케이. 세 번째 한번 가보죠. I can't swim. 나는 수영 못해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일단 동사가 조동사라는 점 그리고 부정어라는 점 요게 좀 입각해서 여러분이 만들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나 수영 못해. 그랬더니 B도 I can't swim. 그 다음 to를 쓸까요? 여러분 아니죠. 중학교 때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 알 겁니다. 부정에 대한 부정의 동의문에서 나도 그런데 라고 할 때는 to가 아니고 either 혹은 either 발음은 두 가지 다 돼요. I can't swim either. 나도 수영 못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걸 두 단어로 줄였을 때는요. 일단 나라는 표현이고 I라고 쓰면 좀 어색해서 목적격 하나로만 쓸 때 me라는 표현 먼저 써줄 수 있어요. 근데 me too라고 쓰는 건 좀 어색해요. 왜냐하면 to는 긍정에 대한 긍정의 동의문에서만 쓰거든요. 나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me too도 가능해요. 근데 지금 나 못해. 나도 못하는데 부정에 대한 부정의 동의문이잖아요. 그럴 때는 자 보세요. not either 두 단어를 합쳐서 하나의 단어로 만들었습니다. neither라고 하시면 돼요. me neither 나도 못하는데 me neither 혹은 me neither 발음 두 가지 다 가능해요. 그러면 이걸 이제 세 단어로 바꿔서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럴 때 so 안 쓰는 거 어렴풋이 감이 오세요? so는 아니에요. 바로 이 자리에 쓰는 게 바로 neither 씁니다. neither. 그 다음 대동사 개념으로 써줘야 되는데 아까 전에 be 동사는 be 동사로 받았죠. so am I. 일반 동사는 do 동사로 대신 받았습니다. so do I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조동사를 썼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네, neither do I라고 써주는 게 맞는 거겠죠.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그럼 이거 어때요? I don't speak English very well. 나 영어 정말 못해. 여기 지금 don't 하나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얘도 I don't speak
English very well either. 그렇죠. 이 경우에는 to가 아니고 either를 쓸 거고요. me too가 아니고 이 경우에는 그렇죠. me neither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세 단어로 바꿀 때는요. so do I가 아니고 neither. 그다음에 대동사는 speak가 일반 동사니까 do 그대로 가면 되겠죠. neither do I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 어법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말로 많이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죠. Jenny is not a student. Jenny는 학생이 아니에요. 근데 밑에 B 보니까 Irene도 학생이 아니에요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부정에 대한 부정의 동의문이고 세 단어로 바꾸라고 하고 있는 걸로 보아서 이거는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Neither. 그 다음 B동사니까 B동사는 그대로 B동사로 봤는데 Irene이라는 주어가 3인칭 단수잖아요. 그러니까 neither is Irene이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나중에 오프라인 수업에서 선생님이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렇게 I like you 이랬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면 돼요? I like you too도 괜찮고 두 단어일 때 me too도 괜찮고 그 다음 세 단어일 때는요 so 한 다음에 like는 일반 동사니까 do I라고 하시면 되겠죠. So do I. 물론 뭐 선생님이 I like you 했는데 여러분이 I don't like you 이러면 할 말은 없어요. 섭섭하겠죠. 서운할 것 같아요. 자, 넘어갑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3포인트입니다. 무엇에 관하여라는 의미를 가지는 표현들 오늘 한번 쭉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교과서 부분에서는 on이란 전치사가 있었잖아요. 가장 많이 쓰이는 전치사는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about이란 전치사가 있어요. 근데 on이란 전치사도 무엇에 관하여라는 의미로 쓰인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about보다는 조금 고급스러운 뉘앙스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주제를 설명하고자 할 때 어떤 주제, 무엇에 관한 주제 이런 표현 쓰고자 할 때 주로 on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논문 제목 같은 데도 on이라는 표현 참 많이 등장합니다. study on 뭐 traffic, 교통에 관한 연구 뭐 이런 식으로 쓸 때요. 비슷하게 쓰이는 것 중에 또 over라는 표현 역시 무엇에 관하여라며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debate라는 동사와 함께 쓰였을 때요. 뭐 debate over something, 무엇에 관한 토론. 잠깐만요. debater가 아니고 debate라는 동사. 무엇에 관한 토론 이런 식으로 쓸 때도 over라는 전치사를 쓴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쓰는 표현들은요. 사실은 생긴 거는 이렇게 ing로 끝나서 마치 현재 분사인 것처럼 보이나 실제적으로는 마치 전치사처럼 쓰이는 녀석들입니다. regarding이라든지 concerning 역시 모두 무엇에 관하여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regarding the matter 그 문제에 관해서는 I am the specialist. 나야말로 전문가야.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싶을 때 쓰는 표현이라 보시면 됩니다. 전치사로 사용되는 표현 하나 더 공부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두 개의 전치사가 함께 뭉쳐 쓰이는 as to라든지 혹은 as for 이런 표현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무엇에 관하여라는 거예요. as to 역시 그 뒤에는 명사적 성분, as for 뒤에는 명사적 성분 이렇게 명사나 명사 구가 온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거 말고 여러분도 아는 표현 없을까요? 무엇에 관하여? 가끔 우리 모의고사 풀다 보면 with regard to라는 수거 참 많이 등장해요. 조금 드물게나마 in regard to라는 표현도 물론 사용되긴 하는데 with regard to가 훨씬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이런 표현도 가능해요. 좀 풀어 쓰는 표현이긴 한데 as far as 다음에 뭐뭐 be concerned. 물론 이 비동사는 앞에 나오는 주어의 인칭과 수에 맞추어서 변화되겠죠. 이런 표현도 가능해요. As far as 뭐뭐 be concerned 하게 되면 이 뭐뭐에 관하여 말하자면 뭐뭐에 관한 한 정도 의미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as far as traffic situation is concerned in 거제 그러니까 뭐 거제에 있어서 교통 상황에 관하여 말하자면 거제의 교통 상황 어때요? 서울처럼 많이 막혀요? 그렇진 않죠. 거제 could be a heaven. 거제는 천국가가 될 겁니다. 이런 식의 표현도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as far as 뭐뭐 be concerned. 무엇에 관하여 말하자면 무엇에 관한 한이란 표현이죠. 그 영화 해리포터에 보면 주인공 허마이오니가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약간 잘난 척하면서 as far as I'm concerned. 나로 관해 말하자면 나로 관하여 뭐 이런 식의 표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본문 이제 들어가 볼 건데요.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대동사 개념과 그리고 무엇에 관하여 중에서도 특히 전치사 on 본문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 번 더 눈여겨봐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상 듣는 거는 생략을 할게요. 오늘은 바로 그냥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딱 보니까 편지글이라는 거 알 수 있나요? 편지 혹은 이메일? 이메일은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이 편지네요. 누구에게란 표현 쓸 때 항상 우리 dear 쓰는 거 이건 기본적인 상식이죠. 네,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인지 볼게요. Teens today. 일단 사람은 아니죠. 대문자로 쓰여져 있는 걸로 봐서 아마 잡지 이름 같아요. 아니면 신문 이름일 수도 있고요. 10대 오늘
뭐 Teens Today라는 건 잡지 이름이니까 굳이 해석하지 않을게요. 신문 이름일 수도 있으니까. Teens Today에게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I keep having dreams. 여러분 이거 기본 상식이죠. keep ing 하게 되면 계속해서 뭐뭐 하다, 뭐 지속해서 뭐뭐 하다 이런 의미라는 거 알고 있죠, 여러분? 저 꿈을 계속 꾸고 있어요. 무엇에 관한 꿈을 꾸고 있나요? 무엇에 관하여? About 보이시나요? Getting chased or taking a test. 이거 여러분 10대일 때 가장 끔찍한 꿈이 이거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쫓기는 꿈. 뭐 이걸 어르신들은 키 크려고 그러나 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or taking a test. 시험을 치는 꿈이에요. 그런데 그냥 끝난 게 아니고요. 앞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선행사를 관계부사 where가 꾸며줍니다. 선생님 시험이 장소인가요? 이거 선생님이 예전에 한번 설명한 적 있어요. 1학년 때. 굳이 꼭 공간적 장소만 where가 꾸며주는 게 아니고요. 시간적, 개념적 장소 역시도 where가 꾸며준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시험 치는 그 공간, 아니면 시험이라는 그 시험지 안이라는 내부 공간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그것도 개념적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부사 where를 써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I don't know any answers. 그러니까 답을 아예 모르는 그러한 시험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꿈을 꾸고 있어요. 주황색 걸 다시 한번 표시해 볼게요. 누군가에게 쫓기는 꿈이거나 혹은 답을 아예 모르는, 어떤 답도 모르는 그런 시험을 치는 꿈, 그런 시험을 치르는 것에 관한 그런 꿈을 계속해서 꾸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끔찍하죠. 선생님은 중학교 때 제일 끔찍한 꿈이 수학여행 버스 놓치는 꿈이요. 그런 꿈 꿔보신 적 있나요? 진짜 끔찍했어요. 모든 친구들이 버스에서 막 손을 흔들고 있는데 저만 덩그러니 운동장에 남겨져 있는 그런 꿈이요. 끔찍하죠. 근데 이런 꿈을 왜 꾸는 거죠? 아마도 사실은 누군가에게 쫓기는 걱정을 평상시에 했거나, 시험 칠 때 답을 몰라서 등줄기에 땀이 쫙 흘러본 경험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무의식 속에 있다가 꿈을 꿨을 때 걱정이 꿈속에서 다시 한번 발현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발현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친구도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근데 넘기기 전에 뭐 어법적으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왜 getting 하고 ing를 쓴 걸까요? 왜 taking 하고 ing를 쓴 걸까요? 이제 이 정도는 답할 수 있겠죠, 여러분. about은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는 누구 앞에 오는 말이 전치사죠? 그렇죠. 명사 앞에 오는 말이 전치사예요. 그럼 뒤에는 명사가 오는 게 원칙인데, 태어난 게 동사인데 명사인 것처럼 위장한 녀석들 있잖아요. 누구죠? 바로 동명사죠. 그래서 get 이렇게 쓸 수 없으니까 getting 그리고 taking 이렇게 동명사가 와 있구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I often wake up. 저는 종종 일어납니다. In a cold sweat. 땀은 땀인데 차가운 땀이요. 이런 걸 우리가 식은땀이라고 하나요? 식은땀을 흘린 채로 깨어나곤 해요. 그것도 in the middle of the night. 한밤중에요. in the middle of 하면 한가운데, 한중간에, 도중에 이런 표현이니까요. 한밤중에 식은땀을 흘린 채로 깨어나기도 합니다. 이 친구 스트레스가 좀 심한가 봐요. On some mornings. 어떤 아침마다 I feel so tired. 저는요, 너무 피곤해서요. 이 표현 이제 여러분 설명 안 해도 충분히 아는 표현인 거 당연히 선생님이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 맞죠? so 형용사 부사 다음에 that 뭐뭐 하게 되면 너무 형용사나 부사에서 그 결과 뭐뭐 하다라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형용사나 부사는 앞에 있는 동사가 결정한다고 했었어요. feel이란 동사는 감각 동사요. 감각 동사는 반드시 그 뒤에 어떤 걸 느끼는지 그 어떤 것에 해당하는 게 있어야만 되거든요. 그런 건 영어에서 보어 자리잖아요. 즉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tired는 형용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피곤한이라는 형용사예요. 너무 피곤함을 느낀 나머지 그 결과 I don't think I'll be able to lift my feet. 심지어 침대에서 제 발을 들어 올릴 수 없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피곤할 때. What's wrong with me? 저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저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Help, 도와주세요. 라고 a worried teenager, 걱정 많은 10대가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과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지금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약간 적절한 해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 잡지사가 어떻게 답을 하고 있는지, 신문사가 어떻게 답을 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Dear worried teenager, 이 걱정하고 있는 10대에게 We have good news and bad news for you. 참 이런 표현들 많이 쓰죠. 당신에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럴 때 어떤 소식부터 먼저 듣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쁜 소식부터 먼저 듣고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좋은 소식 들어서 기분이 좋아지게끔. 이거 사람의 성향에 따라 좀 다르겠죠? 일단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어요. 그러면서 좋은 소식을 먼저 들려주네요. The good news is 좋은 소식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법적으로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news 생긴 거는 복수죠.
근데 동사 자리에 지금 뭐가 왔어요? is, 단수가 왔다라는 거 눈여겨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news는 단수 취급합니다. economics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학문의 이름들, 뭐 경제학 같은 요런 단어들도요. 이렇게 생긴 거는 복수처럼 s가 붙어 있지만 아니요. 이렇게 동사 자리엔 단수가 온다라는 거. 오케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은 바로 is that 대디하인데요. You don't sound like you're ill. 당신이 아픈 것처럼 들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저 어떤 문제가 있죠? 제가 너무 아픈 거 아닌가요? 제가 뭐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닙니까? 라고 걱정해서 편지를 썼는데 좋은 소식은 네가 아픈 것처럼 들리진 않는다는 거죠. 뭔가 상태가 안 좋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란 이야기예요. ill 하면 아픈이라는 의미 당연히 알고 있을 거고요. sound like 하게 되면 뭐뭐처럼 들리다 정도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 설명하고 넘길까요? sound라는 동사는 기본적으로 바로 형용사 보호를 취해서 뭐뭐처럼 들리다라고 쓸 수 있어요. 형용사를 쓸 때는 like를 안 씁니다. 그냥 it sounds good, it sounds perfect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거 좋게 들리는데? 완벽하게 들리는데? 이렇게 써요. 그런데 만약에 명사를 쓰고자 한다면 그럴 때는요, 이 자리에 like라는 전치사가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like는 전치사로만 쓰이는 게 아니거든요. 네, 접속사로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like가 접속사로 쓰일 때에는 뒤에 주어와 동사를 갖춘 완벽한 문장에 따라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sound라는 동사 뒤에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형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명사가 나오는 경우 생각해 볼까요? You sound like Danny. 데니 선생님 성대모사 했다고 쳐볼게요. 선생님 목소리 흉내내기 쉽지는 않을 텐데, 너 데니와 같은 소리가 나네? 이렇게 할 때는 you sound like Danny 이렇게 명사를 바로 쓰기도 해요. 근데 지금 보고 있는 sound like 할 때 like는 품사가 뭐겠어요? 네, 뒤에 you라는 주어 보이고 동사가 보이니까 이건 접속사 like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좋아요. 넘어갈게요. 그래, 좋은 소식은 네가 아픈 것처럼 들리지 않는다는 거야. The bad news, 근데 나쁜 소식은 is that 바로 대기하인데 it is highly likely that you are stressed out. 이거죠. 여러분, 이거 다음 시간에 역시 우리 한 번 더 정리해 볼 예정이긴 한데요. 그것은 이라고 할 때 it이라고 하는 게 특정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인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거야말로 가주어겠죠. 이거는 가주어입니다. 그럼 진주어는 바로 데디아가 진주어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데디아를 먼저 볼게요. You were stressed out. 당신이 지금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라는 거, 그것이 is highly likely라고 했습니다. likely라는 형용사도 조금은 어색하신가요? 여러분 이거 부사 아니고 형용사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형용사고요. 가능한이란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있나요? 가능한. 그래서 음,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표현 쓸 때 highly likely라는 표현 써요. 높은 가능성이 있어요. 라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당신이 지금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가능성이 높아요. 정도로 의역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여기는 out은 뭐예요? 그냥 I'm stressed라고 써도 괜찮은데 굳이 out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뭐죠? 이것도 사실은 영어스러운 표현인데 out이란 표현 자체는 말 그대로 꽥하고 꼴깨댁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간 상태. 강조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m really stressed out 하게 되면 와, 나 완전 스트레스 받아서 아웃되기 일보 직전이야. 약간 그런 뉘앙스의 표현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Although 비록 the word stress, 이 stress란 단어 자체가 brings up images of tired adults. 약간 피곤한 성인들, 피곤한 어른들의 이미지를 brings up 이렇게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양보의 접속사 although 쓴 거 확인되시죠? Many teens 많은 10대들 also 또한 suffer from a high level of stress. 아주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로부터 시달리고 있어요. 종종 아까 우리 했던 거죠. 종종 without even knowing it. 심지어 그것을 모른 채로 우리 아까 without ing라는 표현 봤었어요. 뭐뭐 하지 않은 채로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뭘 알지 못한 채로 knowing이란 표현 뒤에 역시 목적어 자리에 온 명사절 대시 딸려 있어요. That they do. 그들이 그러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요. 여기서 그러하다가 의미하는 건 뭐라고 했었어요? 아까 전에? 그렇죠. Suffer from a high level of stress. 이걸 대신 받는 거라고 했습니다. 즉, 자신들이 아주 극심한 수준, 아주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로부터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심지어 모른 채로, 종종 모른 채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로부터 시달리고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나 스트레스 받아. 이걸 인식하는 그 순간부터는 해결할 방법들을 모색할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데 나 지금 스트레스가 극심해라는 걸 모른 채로 계속 살아가고 있다면 이게 어느 순간 되면 빵 하고 터지게 되는 거죠. 그게 더 위험한 것 같아요.
last paragraph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At least 적어도 now you know that you are under stress. 그래요. 여러분이 스트레스 하에 있다는 사실을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요, it is a big step. 굉장히 큰 장족의 발전이죠. 큰 발걸음이에요. 그것도 forward니까 앞으로 나가는 발걸음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그냥 의역을 해서 step forward 하게 되면 진전이라고 보통 의역을 하고요. big이니까 그것은 큰 진전입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it은 뭐예요? it은 뭐죠? 네, 여러분이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가리키는 거 아니겠어요? Know that you are under stress. 근데 it은 명사를 대신 받는 거니까 know 대신에 knowing을 이 자리에 넣어주면 it이 가리키는 게 누구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네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큰 진전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because only you, no one else, 다른 어떤 누구가 아니라 바로 너 자신만이 can control your stress level. 여러분의 스트레스 수준을 통제할 수 있거든요. 제어할 수 있거든요. 사실 여러분 스트레스 누가 대신 풀어줄 수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제어하고 통제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to wisely manage your stress. 아까 우리 manage란 단어 뜻이 뭐라고 했어요? 관리하다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wisely, 현명하게, 이거는 부사가 맞죠. 현명하게 라는 의미를 가지는 부사예요. 현명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투부정사가 이렇게 문장의 맨 앞에 와 있을 때는 독립적으로 와 있을 때는 거의 다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 중 목적의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좋아요. 예, 그래서 스트레스를 현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you need to have a good understanding of the issue. 바로 그 문제에 관해서 정말 훌륭한 이해를 갖춰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문제란 게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에 대한 어떤 좋은 이해를 갖춰야 한다라고 했으면 무엇에 관한 좋은 이해를 갖춰야 한다는 걸까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스트레스에 대해서 관리하려면 당연히 스트레스라는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즉, the issue라고 하는 것은 your stress를 받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스트레스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걸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좋아요. 이제 조금만 더 마무리 해볼 테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To help you with that,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수고입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 학생들이 영작할 때 잘 못 찾아내는 전치사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with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Can you help me with my homework? 이럴 때요. Can you help me? 나를 도와줄 수 있겠니? With my homework? 이렇게 많이 써요. 즉, 내가 내 숙제하는 거 좀 네가 도와줄 수 있니? 라고 할 때 help A with B라는 수거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줄까요? help A with B. 해석을 할 때 A가 B 왜 펜이 안 나오지? 돕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나중에 문장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됐죠? 오케이. 그럼 지금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역시 to 부정사가 문장의 맨 앞에 독립적으로 사용되었으니까 부사적 문법 중 목적의 의미로 보자고요. 그럼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To help you with that, 네가 that 바로 그것을 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랍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뭐예요? 보통 앞문장을 전체를 가리키잖아요. 앞에서 뭐 했는데요? 여러분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좋은, 훌륭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이건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해서요. Have a good, 색깔을 다르게 해놓고는 파란색으로 갔네. Have a good understanding of the issue. 이거를 지금 that이 대신 받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되고, that은 역시 명사적인 성분을 대신 받고 있는 거니까 그냥 having 혹은 뭐 to have 정도라고 바꿔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스트레스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거,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tends today 여러분이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Tens today는 had an informative talk. 아주 유용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무엇에 관해서요? On stress, 스트레스에 관해서요. 그리고 또 its management, 그 스트레스의 관리에 관해서요. 즉, its가 가리키는 것은 당연히 스트레스가 되겠죠. 스트레스와 그리고 스트레스의 관리에 대해서 아주 유용한 대화를 나눠보았습니다. 누구랑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With a doctor, 의사 선생님과 함께요. 자, 근데 어떤 의사 선생님이죠? 선생님이랑 이거 예전에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Doctor 이렇게 명사 뒤에 specializing 하고 ing가 와 있어요. 그럴 때는 무조건 끊고 수식하세요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이유는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 뒤에 딸린 식구들이 많아져 있죠. In mental health까지요. 그럴 때는 명사보다 뒤에 위치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보셔도 좋고요. 혹은 이렇게 봐도 상관없어요.
doctor라는 선행사 뒤에 주격관계대명사 who 그리고 비동사 is 주격관계대명사랑 비동사는 동사 생략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생략되어 있구나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아무튼 mental health니까 정신 건강을 specializing in 전공한 의사 선생님이요. 한마디로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을 얘기하는 거겠죠. 네, 정신건강 전문의를 얘기하는 거겠죠. 정신건강 전문의 선생님과 스트레스, 그리고 그 스트레스의 관리에 관한 아주 유용한 대화를 나눠보았습니다. 이 얘기예요. Last sentence, 마지막 문장이에요. As the saying goes, 이건 정말 관용적인 표현이고요. 이때 saying을 말하기,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게 곤란하고요. 이 saying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 중에 proverb라는 표현과 동일한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proverb가 뭐죠? 표현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작동을 안 하죠? 네, proverb, 속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담에서 말하듯이 정도의 관용적 표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속담에서 말하듯이 know your enemy, 적을 알라. And 그러면 you will fight better, 훨씬 더 잘 싸울 수 있을 것이다. 아까 얘기했던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이거 영어의 유사한 속담이에요. Know your enemy and you will fight better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요. 이제 그러면 이 다음 단락부터, 다음 시간부터는 어떤 내용이 전개가 될까요? 바로 이 Teens Today라는 잡지 혹은 신문에서 이 정신과 전문의랑 스트레스 그리고 스트레스의 관리법에 대해서 관리에 대해서 유용한 대화를 나누었고 그 대화 전문 인터뷰 내용들을 쭉 실어 두었겠죠. 아무래도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스트레스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선생님도 오랜만에 방학 동안 뭐 연수도 다니고 여러 가지 뭐 공부도 하고 굉장히 바쁘게 보냈거든요. 근데 또 수업 녹화를 하려고 오랜만에 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말이 계속 씹히기도 하고 특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생님이 수업 녹화를 하고 있는 건 여러분이 수업을 듣는 바로 전날 3월 1일 월요일 저녁에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까지 걸러가면서 일단 첫 시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좀 양해하시고 꼼꼼하게 놓치지 않게 복습 잘 하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